네, 안녕하세요.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. 자, 오늘은 1월 19일이네요.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? 네, 이것도 약간 재밌는 그런 제목인데, 바로 오늘이 깡통의 날이 되겠습니다. 자, 깡통. 깡통하면 뭐, 음료수 같은 거 이렇게 마시고서, 다 비었을 때, 뭐, 한번 발로 확 밟아갖고서 내버린다든가, 아니면 길거리 굴러다니면 한번 찬다든가, 이제 그런 그 이제 대상일이죠. 깡통은 영어로 캔입니다. 캔. CAN. 어, 그 명사로는 깡통이지만은 조동사로 쓸 때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담긴 그런 이제 단어죠. 근데 이제 명사로서는 이제 깡통이라는 게 결국은 뭔가를 담는다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고기를 담고 아니면 과일을 담고 그다음에 음료수 같은 것을 저장하기 위해서 양철로 만든 통이다라는 얘기죠. 여러분들 뭐 마트에 가서 보시면은 뭐 고기, 과일 이런 음료수 이런 것을 담긴 그 캔을 많이 볼 수 있죠. 요즘이니까 우리가 캔이라고 하지 옛날에는 진짜 깡통이라고 했습니다. 그야말로 요즘도 깡통이라고 이제 뭐 하죠 사실은. 일본 저는 이 깡통이라는 게 그 이제 캔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애 발음을 못 해요.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캔을 칸 이렇게 쓰는데 어 그게 인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이제 경음화가 돼 가서 인제 깡 하다가 이제 통자가 붙은 거 아니냐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글쎄 그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. 근데 인제 저희들 어렸을 때 그 인제 일본어를 많이 인제 이렇게 쓰면서 컸는데 그 깐스메라는 게 있었습니다. 바로 그 인제 통조림 그 깡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깐스메. 그래서 "야 깐스메 좀 사 오라." 그러면 뭐 "무슨 깐스메요?" 그러면 "고등어 깐스메." 하면 네 고등어가 담긴 그 인제 캔 그 통조림을 갖다가 이제 사 오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뭐 깐스메라는 말을 많이 안 쓰지만은 저희들은 어려서 깐스메라는 말을 많이 쓰면서 자랐어요. 그래서 이게 인제 과연 경화가 돼요. 캔이 이 캐 애 발음을 못해서 인제 칸이나 캔이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경화돼 갖고 깡통이 된 건지 아니면은 깐스매에 그 깐자가 있으니까 깡통이 된 건지 글쎄요. 그거 잘 모르겠네요 진짜. 뭐 깐스매통 그랬죠. 근데 말이 기니까 깡통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 어원에 대해서 좀 한번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. 공부할 것까지는 없죠 사실은. 일제잔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일찌감치 버렸어야 되는 그런 말이죠. 근데 이 깡통이라는 말이 뭐 어느 쪽에서 왔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발음을 잘 못해서 왔든 아니면은 뭐 깐스매에서 왔든 이미 뭐 우리 생활에 인제 깊숙이 들어와 있는 그런 그 인제 용어가 됐죠. 외래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뭐 근데 사실은 뭐 "깡 말랐다." 그러면 뭐 이렇게 텅 빈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. 우리 순수한 말로 봐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정말 그 어떻게 해서 온 말인지 좀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. 자 오늘이 깡통의 날인데 사실은 뭐 깡통의 날 굉장히 낯설죠.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발렌타인데이, 화이트데이 이런 거는 익숙한데 깡통의 날은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그 낯선 날이에요. 그러면서도 사실은 깡통 상당히 의미가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날이긴 합니다. 자 깡이라는 거 텅 빈 통을 뜻하는 거죠 깡통이라는 게. 정말 없던 시절의 그 가난과 결핍의 상징이기도 했죠. 뭐 "깡통 같은 인생, 깡통을 찾느니." 뭐 이런 말들이 다 그런 겁니다. 하지만 반대로 또 이렇게 인제 생각을 해 보면 깡통이라는 게 텅 비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무한히 뭐 무한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이렇게 담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뜻하는 그런 그릇이기도 하죠. 예. 자 오늘은 이 깡통의 날의 유래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이렇게 그 깡통의 날을 어떻게 우리가 즐길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. 자 깡통이란 말은 그 일본의 그 통조림이나 금속 용기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우리 사회에 오래전부터 빈곤과 부의 상태를 무일푼 상태를 갖다 비유하는 그런 표현으로 많이 적어왔습니다. 예. 정말 깐슴에서 온 건지 이 캔을 잘못 발음해 갖고 아니 그들은 그렇게 발음할 수밖에 없어요 언어 구조가.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어찌 됐든 깡통 텅 비었기 때문에 없는 그런 의미를 많이 포함하고 있죠. 특히 그 인제 전쟁 직후 6.25 전쟁 직후 그리고 인제 일제 시대를 거쳐오면서 일제 시대와 6.25를 겪으면서 정말 우리 온 국토가 다 초토화됐기 때문에 정말 그때 당시를 살았던 그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정말 힘들게 삶을 이제 살았던 세대예요. 이제 그러면서 인제 우리나라가 인제 60 년대 들어서 인제 박정희 대통령이 박정희 소장이죠. 군사혁명을 한 이후에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게 됐습니다.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가 60 년대입니다. 아침에 이제 쭉 그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인제 아침 식사를 이렇게 인제 하면은 요즘은 뭐 아침 식사도 뭐 식당이 간단하지만은 옛날은 정말 뭐 이 상 큰 걸 올려 놓고 그때는 대가족 제도기 때문에 뭐 할아버지, 아버지 그다음에 뭐 그 형제들 뭐 그리고 뭐 사촌 뭐 해 갖고 뭐 잔뜩 둘러앉아서 인제 밥을 먹죠.
그러니까 하루에 들어가는 그 식재료만 해도 엄청났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. 거기다가 인제 뭐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직원들 그 인제 식사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보면은 정말 참 그 한 끼 먹는 게 엄청나게 큰 그 대작업이었어요 진짜. 근데 그 음식을 준비했던 어머니는 정말 힘들었죠. 참 지금 생각해 봐도 참 그때 당시 어머니들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지만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진짜. 우리는 지금 편하게 사는 겁니다 지금. 네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찌 됐든 그 깡통이라고 하는 거는 텅 비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밥을 먹고 있다가 보면은 아침 식사를 하고 있다 보면은 이제 대문 저쪽에서 인제 거지죠 거지. 네. 한자로 표현하면 거리. 요즘은 노숙자라고 인제 얘기를 하죠. 요즘 노숙자는 뭐 그렇게 깡통 들고는 안 다니는데 그때 당시 그 거지들이 인제 애도 있고 어른도 있고 그런데 주로 인제 어린애들이 와요. 어른들이 돌아다니면은 인제 안 주우니까. 근데 어린 그 거지 애가 와 갖고서 인제 깡통을 앞에다 메고 "밥 한 술 줍쇼, 줍쇼." 그런다고요. 그러면 인제 "야 오늘은 없으니까 그냥 가라."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인제 좀 해서 주죠. 그럼 이 집 저 집에서 얻은 거 보면 깡통 가득 채워 갖고 갑니다 그럼. 뭐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그 들은 얘기지만은 인제 그 거지들이 또 인제 어디 그 인제 아지트가 있어요. 뭐 빈 창고라든가 이런 데. 근데 거기 모여 갖고서 각자가 얻은 그 인제 음식을 쭉 펼쳐 놓고서 인제 아침 식사를 해결하고 좀 남겨 놨다 점심 저녁도 먹어야 되겠죠.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. 이게 뭐 그리 먼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. 한 50-60년 전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근데 참 굉장히 그 없던 시절 우리나라의 그 아주 일상적인 모습이었었어요 그게. 그래서 '깡통 찼다.' 하면 이제 '거지가 됐다.'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. 그래서 어 그 깡통 하면은 이제 이 빈곤한 삶의 대명사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깡통의 날은 뭐 정확한 공식적인 재정 기록 이런 것은 사실 인제 없죠. 사실 뭐 특정한 뭐 무슨 기관이 시한 기념일은 아니고 어 미국하고 일본에서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런 어떤 기념일 문화가 있다고 보니까 가난 또 절약 재활용 인제 그런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로 민간에서 깡통의 날이라고 회자되기 시작한 그런 유래가 있다라고 합니다. 자 깡통의 날은 그럼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? 자 깡통은 텅 비어 있죠. 초라해 보이죠. 사실 근데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이든지 다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비어 있다라는 게 반드시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다. 그렇죠? 텅 비었기 때문에 가볍죠 음식이. 그다음에 가볍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. 자 그래서 이 깡통의 날은 뭐 없는 것을 한탄만 하는 그런 날이 아니고 비움 뭔가 이렇게 고민에 찬 것도 확 비우면은 몸이 좀 가벼워지죠. 정신적으로 가벼워지고. 그러니까 그 비움과 그다음에 가벼운 몸으로 가벼운 그 이제 도구를 들고서 뛰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새 출발을 그 생각하는 날로 그렇게 인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. 자 깡통의 날은 그럼 어떻게 즐겨 볼까요? 첫째 어 집안에는 깡통들이 있다라면 한번 다시 그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. 예. 뭐 커피 캔이 있겠죠. 통조림도 있고. 아마 이런 거 하나쯤은 어느 집이고 누구나고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.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닦아 갖고 연필꽂이나 그다음에 화분으로 재활용할 수도 있겠죠. 이거 생활의 지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자 그다음에 인제 소비를 하루만 좀 멈춰 보고 좀 참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자 지갑이 깡통이 되지 않도록 지키는 연습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죠. 예. 뭐 인제 집에 한 장이 남았어요. 그걸 다 쓰고 나면 나는 깡통이 되죠. 그러니까 '오늘은 깡통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걸 좀 절약을 해 보자. 집에 남은 한 장을 절약해 보자.' 뭐 그런 것도 일종의 그 삶의 어떤 현명한 방법을 연습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 그다음에 이제 마음의 깡통을 인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자 깡통이 가득 채웠다. 그 욕심으로 가득 찬 거죠. 근데 그걸 비우면은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어요. 마음도 가볍고. 그래서 뭐 고민하고 나는 사람 보고 "야 뭘 그렇게 고민을 하냐. 그냥 다 내려놔라. 어 다 내려놓으면은 가볍고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다."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. 물론 그래요. 마음적으로 버리면은 욕심을 버리면은 가벼워지죠. 근데 욕심을 버리기가 어려운 것 또한 인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. 예 하여튼 오늘 1월 19일 깡통의 날인데 뭐 텅 비었다라고 해서 그게 반드시 이 실패나 그다음에 허무, 허탈 뭐 이런 거를 상징하는 것만 아니다라는 얘기죠. 비웠기 때문에, 가볍기 때문에 어 새 출발하기도 쉽고 아니면은 비었기 때문에 '아 이걸 내가 다시 채워야지.' 하는 그런 어떤 의지의 표현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. 네 하여튼 오늘만큼은 오늘 하루만큼은 비어 있다라는 의미를 가볍게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? 네. 뭐 그냥 안에 드는 거 다 버리는 거예요. 돈도 사랑도 명예도 한번 다 버려 보십시오. 그럼 아주
편안한 그런 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인제 저에게 이 깡통 하면은 또 인제 재미난 추억이 한 가지 있습니다. 글쎄 그 친구가 이 깡통의 날하고 제가 인제 방송을 올리면은 이걸 볼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볼는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동창이에요. 근데 참 뭐 중학교 동창뿐만 아니라 상당히 그 인생을 함께 해온 그런 친구인데 그 이름이 양철 뭐 이렇게 나가죠. 그러니까 양은 성이고 철이 돌림자이기 때문에 형제도 다 양철 이제 그 뒤에 오는 인제 한자 이름이 있죠. 그래서 아마 그 형제가 인제 별명이 다 똑같은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중학교 2 학년 때 인제 같은 반이었고 바로 옆자리에 앉았었어요. 그래서 인제 이름이 인제 양철 뭐 이러니까 내가 양철통, 양철통 이렇게 불렀죠. 이제 중학교 때 별명은 양철통이었습니다. 근데 인제 3 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반이 갈라지고 그다음에 인제 고등학교 인제 진학을 했는데 또 같은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. 그래서 인제 중학교 들어가서 첫 해는 반이 같지가 않았는데 2 학년, 3 학년 때는 또 같은 반이었어요. 그래서 다시 만났거든요, 고등학교 2 학년 때. 근데 이제 별명이 저는 양철통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깡통이가 있더라고요. 오늘 깡통의 날이라서. 그리고 강남 어딘가를 갔는데 깡통 포차인가 뭐 깡통의 집인가 뭐 이런 그 상호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"야 너 그 저기 간판 앞 밑에 좀 서 보라."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딱 이제 찍어서 주니까 막 그냥 웃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재미나죠 사실은. 참 그 친구는 정말 저랑은 뭐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 관계입니다. 뭐 중학교 같이 나왔죠. 고등학교 같이 나왔죠. 대학도 같이 다녔어요. 그것도 과도 같은 과였습니다. 그리고 군대도 인제 ROTC를 같이 했기 때문에 군도 같이 갔었고 그다음에 제대를 하고서 나서 그 취업을 했는데 그 취업한 직장도 또 같은 직장이었어요. 물론 이제 부서는 달랐지만은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지금까지 인제 만나서 참 심심하면 서로 장난도 치고 그다음에 뭐 당구도 치고 술도 같이 먹고 뭐 참 여러 가지 그 살아온 인생 얘기를 하면서 사는 그런 친구 사이인데 하여튼 그 친구가 인제 대학을 들어가서 그러더라고요. "대학을 들어가면은 인제 이 별명이 없어지지 않을까. 따라오지 않을까."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학을 또 제가 같은 대학을 들어가고 같은 과를 들어가는 바람에 그 별명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야말로. 저 때문에 인제 그 별명이 그대로 유지가 인제 됐던 거죠. 네 하여튼 저는 그 참 재미있어 갖고서 뭐 이렇게 웃고 떠들면서 깡통깡통 그랬지만 그 친구는 나름대로 그 별명이 싫을 수가 있겠죠 사실은.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. 자 그래서 요새는 인제 인제 황혼 나이인데 저 깡통 이런 그 별명을 부르지 않죠. 이름을 부르죠. 네. 인제 옛날 얘기하면서 같이 웃고 하여튼 참 좋은 친구죠. 네. 아마 내가 그런 농담을 했어요. 이게 죽어서 이렇게 땅속에 묻혀 갖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옆에 있을 것 같은 친구. 네. 정말 참 그런 친구예요. 선배 중에 또 그런 선배가 있습니다. 꼭 제가 가면 그 앞에 먼저 와 있어요. 중학교도 그랬죠. 고등학교도 그랬죠. 대학도 그랬어요. 대학도 같은 과. 또 ROTC도 같이 했어요. 하숙방도 같이 썼고. 자 그런 선배도 있습니다. 참 정말 인생살이 그 인연이라는 게 묘하죠 진짜. 예. 네 오늘 깡통의 날을 맞이해서 깡통이라는 날의 그 유래 그다음에 깡통의 날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어떻게 즐길 것인가 이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깡통에 대한 추억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. 재미가 있으셨길 바라고요.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 네. 이상 김영로 TV 날짜 이야기에서 바라본 오늘의 이야기 깡통의 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